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봄이 됐네요, 그죠? 우리 뭐 조금 얼마 안 되는 저 조그마한 그 교당 주변에 그 화단에도 새로운 것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비가 많이 오네요. 이제 어엿한 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포근한 이 날씨, 그리고 이 따뜻한 비, 그리고 화단에서 저렇게 올라오는 저 식물들, 이거 전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청정한 한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형상은 제각각인데 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날씨가 서늘하고 찬바람 불었는데 그거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다 거기서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천재 추나추동 사시순환이 이 우주만유의 본원인 청정한 이 한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변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인간의 생로병사도 딱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도 이와 같아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모든 현상이 다 여기서 일어났다가 여기서 변화되고 다 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를 추나추동 사시순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생로병사를 추나추동 사시 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청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삶이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대각의 삶이다. 깨달은 사람의 삶이다.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삶이다. 열반을 쟁취한 자의 삶이다. 이게 진정한 수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생로병사의 이치가 저 추나추동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나요? 그건 또 쉽지 않아요. 추나추동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생로병사의 문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생로병사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경계들이 일어났다가 변화되고 사라지는데, 이걸 이렇게 청정한 평상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 원만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도님들 이제 인생으로 따지면은 이제 후반기쯤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동안 해왔던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뭘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잊지 말고 항상 새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청정한 마음 챙기면서 이 마음으로 지난번 공부했던 거에 이어서 오늘 남녀의 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정산종사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정산종사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면 그러면 거기는 뭐다? 사회다. 사람이 조금 모이면 작은 사회가 될 것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사회가 되는데, 결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모이고 어울리면 그게 사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회의 모습 속에는 남녀가 서로 어울리게 돼 있고, 강약이 어울리게 돼 있고, 지우가 어울리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정산종사께서는 남녀의 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가 공경하라. 두 번째가 근신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양보하고 협조해라. 이렇게 남녀가 서로 이렇게만 하면은 그 사회가 참 좋은 사회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40쪽 이 남녀의 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회에는 먼저 남녀 사이의 도가 있어야 할 것이니 남녀의 도는 첫째 공경이라. 남녀가 서로 공경하는 예의를 잃지 아니하여 피차의 인격을 존중히 할 것이요. 둘째는 근신이니 남녀가 서로 교제를 공명정대히 하여 사회의 풍기를 건전하게 할 것이요. 셋째는 양보 협조니 남녀가 서로 양보하는 아량과 협조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명랑한 사회 건설에 함께 힘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사회에는 먼저 남녀 사이의 도가 있어야 할 것이니, 먼저 남녀 사이의 도가 있어야 할 것이니, 남녀의 도는 첫째 공경이라. 남녀가 서로 공경하는 예의를 잃지 아니하여 피차의 인격을 존중히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경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손히, 타인에 대해서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 타인에 대해서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공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산종사님은 남녀가 서로 공손히 받들어 보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남자는 여자분들을,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을 서로 공경히 받들어 모셔라. 차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차이가 없이 공손히,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당하게 그렇게 받들어 보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편협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공경이라는 말을 물론 정산종사께서는 남녀 사이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공경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공경이라는 말이 꼭 남녀 사이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죠. 공경이라는 말의 보편적인 용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걸 우리가 이론상의 관점에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게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공경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이 성품자리, 청정한 이 공정한 자리가 드러나야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막 생각하고 상상해서 이게 차별하지 않는 거야, 차별하지 않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청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에 공감되십니까? 예.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 게 공경이에요.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 거. 우리는 성별로 차별을 많이 하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남녀의 도에 대해서는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별로 차별하는 경우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남자 안 나면은 막 부인 하나 더 얻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세상에 살았단 말이에요. 남자애 못 나면. 요즘은 어때요? 남자애만 줄줄이 나오면 뭐라 그래요? 지질이 복도 없다고 그러죠. 여자도 있어야 돼. 여자를 갖다가 딸만 줄줄이 나오면 그게 복 있는 집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쪽도 옳지 않고 저쪽도 옳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동안에는 남자 중심의 사고에서 지금 이게 그거에 대한 반격인지 지금은 이제 여자 중심의 사고가 확 이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동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성별에서 차별하지 않는 이것이 공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나이로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이로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공경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존중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그게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항상 대장이었단 말이죠. 대장.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항상 나이 많은 분들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 안 들으면 버릇없는 놈이에요. 예를 모르는 놈이야.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또 세대가 바뀌어가지고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한테 배우고, 젊은 사람은 연세 있는 분들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경해야 된다. 서로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인종으로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공경입니다. 인종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저 새카만 애들 너무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나는 백인들이 너무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백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피부색은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돼야 안 돼요. 피부색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서로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서로가 서로를 차별 없이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공경이다. 이게 공경이다. 그리고요,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외모로.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좀 잘생겼든 조금 못났든, 어떤 사람이 쌍꺼풀 수술을 했든 콧대를 높였든, 그런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문화로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문화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문화는 대단해. 저쪽 문화는 하등해. 저놈들은 우리한테 다 얻어간 거야. 이런 생각 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생각도 내면 안 됩니다. 이제 민족주의 성향이, 우리나라는 또 단일 민족이라 그래서 꼭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런 우리 이렇게 핏줄 혈통을 중요시하는 분들의 자존감이 또 강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미국 빼놓고는, 우리나라는요 미국 말고는 어느 나라도 우리보다 하등한 민족이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로 뛰어나. 그런 판단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다른 민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서로 간에 융통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 차별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차별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그게 공경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재력으로 차별되지 않아야 그게 공경입니다. 재력으로. 저 사람은 가진 게 많고 이 사람은 열등해. 그래갖고 가진 자 앞에 가면은 쩔쩔매고, 없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반대로 가진 사람들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못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재력으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돈이 많고 돈이 적을 뿐이지. 없다고 업신여기고, 있다고 지나치게 굽신거리고 이러는 사회에 옳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없다 그래도, 자기가 많다 그래도 없는 사람을 대하거나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속에서 열등감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공경이에요. 내가 아무리 없어도 있는 사람 대할 때 내 마음속에서 차별 없이 있는 사람을 대하고, 아무리 자기가 많이 있어도 차별 없는 마음으로 없는 사람을 대할 때 그게 공경이에요. 그리고 지식으로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공경입니다. 지식으로. 많이 배웠네. 조금 배웠네. 어느 학교 나왔네. 자는 어디까지밖에 못했네.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 갖고 사람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항상 많이 배운 사람을 대할 때도 청정하게, 못 배운 사람을 대할 때도 청정하게.
자기 스스로 많이 배웠어도 못 배운 사람 대할 때 차별 없는 마음으로, 자기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많은 사람 대할 때 열등감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그 다음에 권세로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공경입니다. 권세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떤 힘을 가졌든, 권세가 높든 낮든 차별 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으로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또 공경입니다. 우리가요, 요즘 이제 얼마 전에 선거 끝났잖아요. 한쪽은 이쪽 편이고 한쪽은 저쪽 편이란 말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악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내려놔야 돼요. 악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고요, 저도 사람이고, 가치관이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거지, 그것은 선악의 문제는 꼭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상종 못할 사람 취급하는 것, 이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사람도 얘기도 잘 듣고 저쪽에 있는 사람 얘기도 편견 없이 들을 수 있어야 그게 가치관에 차별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 공경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멸경계에 나타나는 인간의 수많은 모양들에 대해서 차별 없는 마음으로 대하는 이것이 공경입니다. 그때의 공자는 공변될 공인데, 이 공변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차별상을, 수많은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물리적 모습이든 형상적 마음의 모습이든 수많은 차별 세계가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데, 공통된 거 하나 있어요. 여기저기 끌리지 않는 공통된 자리 하나 있단 말입니다. 공변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롭지 않은 그 하나의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청정한 일원상의 자리. 그 일원상의 자리를 우리는 모시고 사는 것을 보고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경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이 자리로 대하는 것, 어떠한 차별경계에 당해도 자기 스스로도 일단 그렇게 자기를 바라봐야 되고,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고 수도인이고 원불교가 지향하는 인격이에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세상에는 모든 존재는요, 하나도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조금씩. 이 다름에 대해서 차별 없는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얼마나 사회적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틈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까? 그런데 일원상의 이 자리로 하나로 보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정산종사께서는 남녀 사이에 그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남녀 사이에, 어느 사회에나 남녀가 존재하지만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그 신학문의 그 끝자락을,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공경이라고 하면은 무작정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나는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를 하대하고 저 사람은 무조건 올려서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인 줄 알고 이게 공경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온전한 공경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한 그 지나친 형식적 공경은 사람에 따라서는요, 오만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한테 그렇게 공경의 마음을 표하는 사람을 오히려 하대합니다. 오만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공경한답시고 자기를 무조건 낮추고 나를 무조건 올리는 행위로 이 사람이 나에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게 불편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하지? 불편하네.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있나?
이거 다 과부급을 면치 않는 마음이에요. 과부급을 면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는요, 차별 없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대하면 안 돼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불공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걸 불공인 줄 알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불공한답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뜻받들어 주는 게 불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경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차별 없는 이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공경이에요. 그게 공경의 바른 인식입니다. 이해 잘 되세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인에게 예속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철주의 중심 석벽의 외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자주력이라고 하죠. 자주력. 정신의 자주력. 자기가 자주력이 분명히 서 있어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대로 온전한 공경이 되는 겁니다.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타인에게 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공경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하대하는 거지. 공경이 아닙니다. 자력이 온전히 서 있는 모든 각자가 이미 부처임을 자각한 각자가 평등한 자리에서 서로를 대할 때 이게 온전한 공경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처세술에 불과하고 자기 자신을 무조건 낮추는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올리는 그런 식의 공경은 올바른 공경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이 한참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근데요, 이 책의 전체적 내용은 그렇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냐면 그렇게 사는 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남자하고 여자는 그렇게 전혀 다른 별에서 온 사람처럼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경험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경험이 달라요. 그 다음에 언어 자체가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가치 기준이 달라요. 이렇게 남녀는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서로 다르고 다른 가치관,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남녀를 서로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과 똑같겠지라고 생각하고 남녀가 서로를 대한다면 거기에는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평등한 마음이 아니에요. 평등한 마음은 어떤 거냐? 타인의 다름을 수용하는 마음. 이게 평등한 마음입니다. 차별의 마음은 뭐예요?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건 차별의 마음이에요. 그게 평등한 마음이 아니에요. 청정한 이 자리만이 평등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청정한 이 자리에 내가 쏙 들어가 있으면 타인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에 내가 쏙 빠져 있으면 나는 나대로 타인은 타인대로 드러나야 이게 공정하고 평등한 마음이에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을. 사실은 남녀만 다릅니까? 사람이 다 다르죠. 여기서는 주제가 남녀니까 남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어떻게 하면 낙원이 될 수 있을까? 남녀가 서로 공경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요, 그 일부의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남성 혐오나 또는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경우도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남성을 일방적으로 혐오하고 여성을 일방적으로 혐오하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혐오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혐오 범죄를. 엄마한테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남자는 여자를 싫어해요. 그러다가 그와 비슷한 여자를 만나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네. 어렸을 때 아빠한테 학대받은 여자는 남자를 보면 혐오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남자를 증오하면서 살아가고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남자들을 편협된 사고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병이죠. 병. 자, 또 어떠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종교, 특정한 종교, 특정한 문화권에서는 여자를 남자의 소모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차별이 심하고 여자를 갖다가 그 종교나 문화권에 구속해가지고 그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폭력적으로 여성들을 대하는 그런 사회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말 안 해도 이미 잘 아시죠? 수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여성들은 다 약자였습니다. 항상 차별받았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반대 목소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는 역차별의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이 서로를 갖다가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차별 없이 바라보는 이 마음의 자세로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대종경 수행품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31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많은 남녀 학인들을 지내본 가운데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허한 듯하여 견실성이 없는 것이 병이 되고,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체로 내가 대해보니까, 대종사님이 지금 대해보면 또 다른 말씀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종사께서 생존하셨던 당시의 제자들을 당신께서 경험하실 때는 대체로 그러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그럽지만 허한 듯하여 견실성이 없는 것이 병이 되고, 허한 듯하여 견실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견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옳고 그름도 판단 잘 못하고 그냥 이래도 아이고 그냥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너그럽긴 하지만 허해서 견실성이 없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대체로 주밀하나 고정하여 용납성 없는 것이 병이 되고, 여자들은 또 주밀하고 꼼꼼하고 이렇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용납이 잘 안 되고 그냥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납이 잘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원만한 인품을 이루려고 하면 남자는 어때야 되느냐? 너그러운 가운데 내심이 견고하고 진실되게 주로 노력하고. 너그러운 마음은 버려요, 안 버려요? 너그러운 마음 안 버려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너그럽다는 것이 허하고 견실성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견고하고 진실돼야 된다.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탁 지킬 건 지켜야 되고, 또 옳다 그러다 판단할 건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속으로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릴 때 그냥 그래 그러고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보고 판단해보고 그러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실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견실성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마음속으로 할 때 그냥 깊이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해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는 주밀한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하게 노력해요. 주밀한 건 버려요, 안 버려요? 주밀한 건 좋은 거야. 버리라는 게 아니야. 그러네, 그 가운데에서 관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조금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야지 주밀하게만 하고 그냥 딱딱 가르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종사께서는 당신의 경험에 비춰서 남녀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스스로가 자기의 성별적인 특성을 잘 생각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남자는 여자의 특성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특성을 이해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기준을 잘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이렇게 못 박아서 할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청정한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자리의 근원에서 모든 남자는 여자를 대할 때, 여자는 남자를 대할 때 서로의 특성도 있는 그대로 보일 것이고 또 자기의 특성도 있는 그대로 보일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서로 다 이해하면서 서로를 갖다가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그게 원만한 사회가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공경의 모습이다.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는 근신이니 남녀가 서로 교제를 공명정대히 하여 사회의 풍기를 건전하게 할 것이요. 사회의 풍기를 건전하게 할 것이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게 근신입니다. 몸가짐, 행동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 이게 근신이에요. 그 다음에 공명정대하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당하고 떳떳하다.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정당하고 떳떳하게 하는 것이 공명정대한 겁니다. 뭔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찝찝함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건 공명정대한 게 아니에요. 숨어서 막 이렇게 하면 공명정대한 게 아니에요. 다 까발리고 다 드러내고 떳떳하게 사는 게 공명정대한 거예요. 이해 잘 되시죠?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남녀 3대에 막 숨어서 만나고 막 그 만남이라는 게 막 남들 보기 부끄럽고 이러면 그거 공명정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런 뭐 떳떳하지 않은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런 거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자, 그 다음에 풍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풍기라는 것을 또 사전에 찾아보니까 풍속이나 풍습에 대한 기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모든 그 동시대 사람,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풍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근실인데 보통 이 풍기라는 말은 남녀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이제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다니고 막 문란하면은 그건 어때요? 풍기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죠? 풍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정산종사의 이 본문 말씀은 남녀가 교제를 할 때 서로 조심해야 되고 서로 정당하고 떳떳한 만남을 가져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남녀 간의 공명정대한 관계는 그 사회의 보통의 정서가 용납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회의 보편적 정서가 용납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떳떳해. 이러면 그것은 공명정대한 관계고 그 사람들의 남녀 관계가 옆에서 보기에 불편하고 싫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어때요? 공명정대한 관계는 아니에요. 떳떳한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혼자인 경우에 제가 참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죠. 기혼자인 경우에 가정을 파괴하거나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남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남녀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부부간에 신뢰하거나 오해받을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혼자인 경우에 남녀가 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미 신뢰가 없는 관계다, 부부간에. 그러면은 법적인 해결을 하고 정당하게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용납하는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미혼자인 경우에 기혼자의 만남이나 미혼자가 기혼자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불륜이죠. 예, 기혼자끼리 만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것도 불륜이죠. 그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서가 옳다고 용납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양다리 걸치면 돼요, 안 돼요? 요즘에 그 어장관리 한다고 그럽니다. 어장관리.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관리자예요. 그러면 여자의 무리를 이렇게 한 뭐 대충 가다 놓고 그 중에서 이 사람도 이렇게 살짝 건드려 보고 저 사람도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하게 되게 어장관리 한다고 그럽니다. 어장관리. 그러면 그거 저기 뭐야 공명정대하고 떳떳한 그러한 교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우리 사회에서 그 용납되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공명정대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의 방식은.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도님들. 우리 사회가요, 얼마나 그 남녀 관계가,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세상에 나가 보면은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문란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참 많은데, 그러면 그 사회의 풍기가 바르게 되겠습니까? 네.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어찌되었건 정산종사께서는 이런 남녀 사이의 교제가 공명정대하지 못하면은 사회의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는 반드시 근실해야 된다. 온불교 행사에 가보면은요, 여러분들 항상 느끼지 않습니까? 남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 분리돼가지고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이렇게 앉고,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저희 학부 때 들어가면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래가지고 교무훈련 들어가잖아요. 교무훈련 들어가면 교무님들이 모이면 이제 아침에 좌선하고 뭐 좌선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좌선 시간 보면 남자 줄, 여자 줄 쫙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이것이 한국의 보편 정서인지 아니면 원불교만의 보편 정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의 보통 이제 남녀가 유별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러한 기본적 정서가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불교에서는 조금 더, 특히나 출가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게 강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모습인데, 이게 사실 원불교에서 이게 약간 좀 원불교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원불교 역사하고도. 대종경 선회록의 법문에 조금 법문을 읽어드릴게요. 대종경 선회록 교단 순환장 7절. 일제는 민심을 현혹해 하는 국내 유사 종교에 대해 무조건 탄압에 착수하였다. 그들이 유사 종교를 무조건 탄압하려는 이유는 대개의 유사 종교들은 금전 문제 아니면 남녀 관계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일조일석의 탄압이 진행되어 불법 연구에 하나만 남게 된 실정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종경 선회록에. 이에 일경은 황순사를 파견하여 불법 연구에 마저 문을 닫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대종사는 미리부터 금전이나 남녀 문제에 특히 경계하여 둔 바가 있으므로 이것으로부터는 탄압의 꼬투리가 되지 않았다. 황순사는 원기 21년 하선 때부터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대중 속에 끼어 결제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종사의 동정을 살피고 불법 연구회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흥 종교들, 유사 종교들을 아주 유사 종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유사 종교. 유사 종교들을 갖다가 일조일석에 한 방에 그냥 일망타진해가지고 싹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원불교는 살아남았어. 돈 문제도 문제가 없고 남녀 문제도 문제가 없었어요. 대종사가 이거 몰랐을까요? 이 상황을?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상황을 알았겠죠. 이미 그게
그 시대 신흥 종교들은 아주 그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원불교 말고 그 이제 그 원불교를 벗어나서 이제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지? 그 일반 그 수행 단체들 있어요. 수행 단체들 무슨 무슨 도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개 막 존재하잖아요. 그 수행 단체들. 그 수행 단체들도요. 성적으로 돈으로 성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네,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훨씬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게. 그게 다 일망타진됐습니다. 근데 원불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대종사가 그걸 굉장하게 민감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종경 선회록 교단 순환장 9절에 남녀 문제에 있어서도 대종사는 미리 조심하여 모든 편지는 일일이 검열하였으며 편지를 엄격하게 주의시켰다. 남녀가 사무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노인이 입회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7, 8인의 입회자를 선정하여 두기도 하였던 것이다. 사무적으로 만나더라도 남녀가 사무적으로 만날 때도 대종사께서 미리 8명을 선정을 해놨어. 7, 8인을 노인들을. 그래서 인양반 중에 한 명이라도 거기 껴있어야 돼. 안 껴있으면 그 만남이 이게 정당하지 못한 만남이야. 무조건 그 노인 한 명은 거기 껴있어야 돼. 아무리 사무적이라도. 참,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러한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가 불법 연구에는 남녀가 이야기를 하여도 꼭 노인을 중간에 모시고 이야기할 만큼 남녀 문제나 금전 문제에 깨끗한 단체라는 것이 일반의 평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대종사님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말 꼰대였을 거야. 그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땠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끝나는 시대인 거예요. 대종사님이 지금 와도 그렇게 할까요? 지금 오면 그렇게 안 하셔요. 대종사님이 지금 오면. 그때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때 상황에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불교의 이 정서가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이 정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제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출가는 훨씬 강합니다. 출가는 이게. 그래서 대종사께서 그때 당대에 그러한 그 시대적 상황, 원불교의 생존의 문제하고 관련돼서 이게 아주 중요했었다. 남녀 문제가. 자, 그런데 대종사님이 꼭 이렇게 판단만 하셨냐? 그렇지 않다. 그게 또 나와요. 대종경 3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태가 점점 달라져서 남녀 사이에 엄격하던 장벽이 무너진 지 오래된 바에 이제 다시 장벽을 쌓을 것은 없으나, 그죠? 대종사께서는 그 당시에 시대를 수용해요,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시대가 이미 다 변했다, 이거 수용하시잖아요. 아무쪼록 그 교제에 신중을 다하여 교단의 위신에 조금이라도 손상됨이 없게 하라. 아무쪼록 조심해야 된다. 그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근실에 대한 말씀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남녀 문제라는 건 한순간이에요. 남자 여자가요, 낮에 만날 때하고 밤에 만날 때 달라요. 밤에 만날 때, 으슥할 때 만날 때하고 사람들을 많은 장소에서 만나는 게 또 다르고, 또 남녀가 만나서 둘이서 술 마시는 거하고 여럿이서 마시는 게 또 달라. 그렇게 남녀 관계는 예민한 겁니다. 한순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대종경 선회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시 계우절 18장에 내가 후일에 멀리 떠나고 시대가 차차 개방되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남녀에 관한 폐단으로 교중의 법규가 어지럽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견하셨어요. 남녀 간에 지켜야 할 규약을 특별히 엄수하여 교단의 맑은 질서가 오래오래 계속되게 하라. 시대가 이미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지킬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종사께서는 세상이 앞으로 남녀의 엄격하던 장벽이 이미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교단의 위신에 큰 손상이 올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대종사의 이 본문들은 우리 교단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교단에 대해서.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사회에는 남녀가 존재하고 남녀 사이에 풍기가 문란해져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그 조직이나 사회는 그것은 굉장히 원만하지 못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풍기문란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공명정대하지 못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남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수용이 되십니까? 예. 자, 그리고요, 끝으로 셋째는 양보 협존이 남녀가 서로 양보하는 아량과 협조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명랑한 사회 건설에 함께 힘쓸 것이니라. 서로 양보하고 협조해서 명랑한 사회가 되게 해라. 정산종사법부 공도편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계가 남자계만 생각하지 않고 여자계를 앞장서서 협력해주고, 여자계가 여자계만 생각하지 않고 남자계를 앞장서서 협력해주며, 재가 출가와 노인 청년이 또한 다 그렇게 한다면 의리는 의리대로 서고 일은 일대로 잘 될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넉넉한 도가의 풍속이겠는가. 오직 그 일에 대한 시비만 표준할 것이요, 남녀나 노소의 상을 표준하지 말며 그 일에 대한 시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남자가 했냐 여자가 했냐 이거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대의를 표준할 것이요, 이것이 옳은 길이냐 그른 길이냐 이것만 놓고 따져야지, 자타나 원근을 차별하는 상을 표준하지 말라. 자타나 원근의 마음 가까운데, 남자는 남자한테 끌리고 여자는 여자한테 끌려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이 똑같아요.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한테 끌리고 먼 사람은 아무래도 배제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성에 대해서의 의견을 우리가 여자끼리 뭉쳐야지, 남자끼리 뭉쳐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를 가지고 이걸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무슨 이쪽 편 저쪽 편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이 일이 바른 것인가 옳은 길인가,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놓고 따져야 되지, 거기에 남자가 들어가도 되고 안 되고 여자가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 남녀의 상을 표준하지 말라. 뭐라고요? 남녀의 상을 표준하지 마라. 내가 남자다, 나는 여자다, 저 사람은 남자다, 저 사람은 여자다,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고 남자들은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판단을 하고 이건 여자들의 생각이고, 이렇게 여자나 남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편을 짓고 나누게 되면 서로 합력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공존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남자라는 생각과 또는 판단과 또는 남자만의 경험과 남자만의 어떠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을 만들지 말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여자라는 생각, 나만의 경험, 내가 여자라는 가치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상을 만들지 말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상을 넘어서서 일의 사체만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나 다 남녀의 상을 가지고 남녀의 상에 끌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걸 먼저 자각해야 돼요. 거기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내가 심각하게 끌려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나의 가치 판단에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가치 판단을 편벽되게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걸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청정한 이 자리에 의지해서 남녀를 대해야 된다. 청정한 이 자리에 의지해서 남녀를 대해야 된다. 나도 그럴 수 있듯이 여자도 그럴 수 있다. 여자도 그럴 수 있듯이 남자도 그럴 수 있다.
청정한 이 자리에서 남자는 남자의 모습을, 여자는 여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서로 간에 수용하고 포용해야 돼요. 어떤 자리에서? 이 차별 없는 이 자리에서, 만상이 다 드러나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체 중생의 본성인 이 자리에서, 우주만유의 본원인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모두를 다 수용하고 이 자리에서 합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산동사보법 마지막으로 한번 딱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에는 남녀 사이에 도가 있어야 할 것이니 남녀의 도는 첫째 공경이라. 남녀가 서로 공경하는 예의를 잃지 아니하여 피차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것이요. 둘째는 근신이니 남녀가 서로 교제를 공명정대히 하여 사회의 풍기를 건전하게 할 것이요. 셋째는 양보협조니 남녀가 서로 양보하는 아량과 협조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명랑한 사회 건설에 함께 힘쓸 것이니라. 남녀상을 내려놔야 양보 협조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